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스예요. 자, 이번에는 대학물리학 확장판 10장 고정축에 대한 강체 회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 많은데 내용이 많기도 하고 이제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분야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 직선 운동, 다른 말은 병진 운동이라고 하죠. 그것만 주로 다루었고 원운동, 다른 말 회전운동 그거는 그렇게 많이 다른 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 그 회전운동에 이제 특화된 단원인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마냥 어려워해요. 그런데 병진운동이나 회전운동이나 자 사람 생각하는 그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진운동에 익숙해져 있는 그 개념 그대로 회전운동으로 갖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병진운동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했듯이 회전운동도 똑같이 각위치, 각속도, 각가속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에 대응되는 게 이제 관성 모멘트고 힘에 대응되는 게 돌림힘, 토크 그 다음에 이제 선운동량에 대응되는 게 이제 각운동량인데 그것까지 뭐라 하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 뒤이어서 네, 하는 걸로 하고 예, 그 이와 같이 병진 운동의 개념이 고스란히 회전 운동의 개념으로 그 뭐라 그럴까 치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연히 회전 운동이라고 해서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예, 빠박슨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 말했지만 그 일단 그거부터 우리 강체라는 말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제 강체는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자, 계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계란의 어떤 점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날계란이면은 흐물흐물하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면 요 점과 점 사이에 이 거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계란을 익혀요. 그럼 삶은 계란이 되면은 날계란보다는 좀 이 위치가 좀 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이 상대적 위치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물체, 예, 그런 거를 강체라고 합니다. 강체. 그래서 이제 강체가 어, 여기 강체가 있어요. 강체가 있는데 어, 강체에 이제 어떤 그 위치가 있을 때, 점이 있을 때, 그, 그 점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쟁각, 반시계 방향으로 쟁각을 우리가 각위치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냥 각,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당연히 단위로는 레디언스고, 그 다음에 이 강체가, 회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곳을 갔다고 해요. 예, 회전해서 회전해서 다른 곳을 갔죠. 그러면은 가기치가 바뀌었어요. 이제 다른 가기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 처음 시간 TI일 때 가기치 세타 I, 나중 시간 TF일 때 가기치가 세타 F. 그래서 마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를 변이라고 하듯이 나, 나중 가기치 빼기 처음 가기치를 각변이라고 해요.
나중 가겠지 빼기 처음 가겠지는 각변이. 당연히 얘도 단위는 레디언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변이는 벡터인 거 공부했잖아요. 그럼 각변이는 벡터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이런 직육면체 형태의 책이 있어요. 직육면체 형태의 책이 있는데, 예, 이런 뭐 손바닥을 예로 들면, 그래서 이 손바닥에서 뭐 한쪽 방향은 뭐 Y축 방향, 그 다음에 X축 방향 이렇게 정면을 향한다 그러고 Z축 방향은 위라고 해요. 자, 이럴 때 각변이 A 벡터는 X축을 향해서 90도 회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변이 B는 Z축, 그러니까 위를 향해서 90도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그러니까 A부터 먼저 하자. 그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은, 예, 90도 회전하면 이렇고, 그 다음에 Z축을 대해서 90도 회전하면 이렇죠. 그러니까 이 얇은 면이 보이죠. 자, 이번엔 반대. Z축부터 먼저. 그러면은 90도 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X축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회전축을 돌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각변의 벡터를 더했는데 결과가 다르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변이는 벡터가 아닙니다. 벡터가 아니고 이건 뭐 텐서라고 부르는 더 벡터보다 더 일반적인 것이 있는데, 자, 근데 우리 10장 제목이 뭐죠? 고정축에 대한 강체 회전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축이 뭐 회전축이 이렇게 X축이었다가 Z축이었다 이런 식으로 회전축이 바뀌지 않아요. 뭐 X축이면 계속해서 X축, 아니면 Z축이면 계속해서 Z축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Z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벡터 A가 Z축을 회전축을 해서 30도 회전시키는 거고, 벡터 B가 60도 회전시키는 거라고 해요. 그럼 A 더하기 B면 30도, 60도. B 더하기 A면 60도, 30도. 예,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회전축이 고정된 경우에는 각변이를 벡터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다음. 음, 우리 병진 운동에서 위치했으면 그 다음에 속도였잖아요. 예,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가기체의 변화를 우리가 각속도로 합니다. 각속도. 각속도도, 그 속도도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가 있었던 것처럼 각속도도 평균 각속도하고 순간 각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각속도 기호로는 오메가로 씁니다. 오메가인데 이제 이걸 자꾸 W로 쓰는 학생들이 있어. 글 쓰면 진짜 오메가예요. W 아니에요. 오메가. 그래서 이거는 가기치 나누기 그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나중 시간 TF 빼기 처음 시간 TI분의 나중 가기치 세타 F 빼기 처음 가기치 세타 I, 이걸 평균 각속도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이제 순간 각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떨어져 나가고 그냥 오메가는, 예,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 그럼 이렇게 쓰면은 번잡하죠. 극한 기호의 분모 분자의 델타에, 그러니까 그냥 D로 쓰고 DT분의 D스타, 그리고 이걸 뭐라고 다르게 읽는다? 세타를 T에 대해 미분한다, 그렇게 읽는다고 얘기했죠. 자, 각변이가 앞서 벡터라고 고정축, 회전축이 고정된 경우에는 각변이가 벡터라고 했으니까 각속도도 벡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벡터의 크기예요. 그럼 방향은? 네, 방향은 일명 그 오른손 법칙을 써요. 오른손 법칙. 그래서 오른손 법칙으로 해서 어 이렇게 물체가 회전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럴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움켜져요. 그랬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게 바로 그 각속도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원판이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원판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던 거죠. 자, 만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러면 이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움켜줘야죠. 그럼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하죠. 그쵸? 그래서 만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원판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각수도 벡터가 아래쪽 방향이 되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은 각수도 오메가가 양수, 시계 방향은 각수도 오메가가 음수, 이렇게 뭐 약속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이 반자가 붙으면은 왠지 자꾸 음수 취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그러면 뭔가 반대하는 느낌, 반항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자꾸 음수 취급하려고 하는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정하기 나름이죠. 그런 게 어딨어? 뭐 물리학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뭐 우파, 좌파 뭐 이러잖아요. 그거 이제 옛날에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어서 우파, 좀, 좀 급진적인 주장하는 사람이 왼쪽에서 좌파 그렇게 불렀던 건데, 그거를 뭐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면 우파가 좌파가 되고 좌파가 우파가 돼버리죠. 아, 내가 좀 뭔 얘기하는 거야? 물리학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양수냐 음수냐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정하기 나름이라고요. 그 반시계 방향을 양수로 정했다 이거예요. 반자 붙었다고 무조건 음수? 그런 거 아니에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각속 병준 운동에서 속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가속도 했잖아요. 예, 해준 운동도 마찬가지. 각속도 했으니까 시간에 따른 각속도의 변화, 그거를 각 가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읽을 때 각과 속도 이렇게 두 자씩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각 가속도 한자 세자로 끊어 읽어야 돼요. 각 가속도, 아니면 그냥 빠르게 각 가속도 네 자로 그냥 빠르게 얘기하든가. 그래서 각 가속도는 이제 시간에 따른 각속도의 변화. 예, 그래서 얘도 평균 각가속도와 순간 각가속도가 있습니다. 먼저 평균 각가속도. 각가속도는 기호로 알파를 쓰고, 평균 알파 에버리지는 각속도의 변화 델타 오메가를 그때까지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고, 그러니까 나중 시간 tf-ti 분, 처음 시간 ti 분의 나중 각속도 오메가 f 빼기 처음 각속도 오메가 i, 이렇게 이게 평균 각가속도고요. 자, 순간 각가속도는 이거의 이제 극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 그건 에버리 떨어나가고, 알파는 극한. 그럼 역시 이 극한의 분모 분자의 델타에 좀 그러니까 간단히 d라고 쓰고 dt분의 d 오메가. 그리고 이건 뭐라고 달리 읽는다? 오메가를 t에 대해 미입을 한다. 근데 오메가가 세타를 t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세타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되겠죠. 예, 각가속도도 벡터예요. 그럼 크기는 이해 같다는 얘기고, 그럼 방향은 어 일단 이제 원판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느리게 회전하다가 나중에는 빠르게 회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 법칙 쓰면은 이 오른손이 더 길어지는 거죠. 응? 자, 그러면은 각각속도 구하려면은 그 낮은 각속도 빼기 처음 각속도를 해야 되거든요. 각속도를 서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빼주면은 어 얘가 델타 오메가. 그 델타 오메가가 위쪽이죠. 그러니까 각각속도 벡터도 위쪽이 돼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원판이 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각속도 벡터는 이제 그 위쪽이죠. 근데 얘가 점점 느리게 회전한대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가속도 구하고 싶으면은 낮은 각속도에서 처음 각속도를 빼야죠. 그걸 이제 그때 걸리는 시간 델타 t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델타 오메가가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수도 벡터도 아래쪽 방향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더욱더 빠르게 회전하면은 각가속도 벡터와 각속도 벡터가 같은 방향이다. 각속도가 증가하면은 그리고 느리게 점점 느리게 회전하면은 각가속도 벡터와 각속도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자, 이게 뭐 완전 새로운 것 같지만 병진 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진 운동도 그 속도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가 같은 방향, 그러니까 둘 다 양수,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이면은 점점 빨라지고, 둘 다 음수, 둘 다 왼쪽 방향.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은 그때는 점점 느려졌죠. 그러니까 아니, 뭐래, 빨라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가 이제 반대 방향. 그러니까 뭐 속도 벡터는 오른쪽 방향인데 가속도 벡터는 왼쪽 방향이다. 그럼 점점 느려지는 거죠. 속도 벡터는 왼쪽인데 가속도 벡터는 오른쪽이다. 그것도. 그래서 병진 운동에서 속도 요 사실하고 회전 운동의 요 사실이 어때요? 예, 똑 닮았죠? 예, 똑 닮았어요. 예,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면 각가속도 벡터는 각속도 벡터 같은 방향. 점점 더 느리게 회전하면 각가속도 벡터는 각속도 벡터의 반대 방향. 예, 이렇게 각가속 벡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그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이제 비교를 아직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병진 운동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빠박쌤이 그 암기해라 암기해라 막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죠? 등가속도 운동이었죠.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따르면은 이제 가속도 일정하고 속도는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위치는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그다음에 변위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숨어있는 공식, 낮은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가속도 곱하기 변위.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거에 해당되는 해준 운동 버전이 등 가까속도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 가까속도 원운동은 따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암기할 거는 오직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그래서 여기서 눈치 빠르게 위치 x 대신에 가기치 세타로 바꾸고, 속도 v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로 바꾸고, 가속도 a 대신에 각가속도 알파로 바꿔요. 그러면 등 각가속도 원운동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가속도가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각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각속도는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각위치는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각변위는 평균 각속도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숨어있는 공식 똑같이 낮은 각속도 제곱은 처음 각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각가속도 곱하기 각변위 이렇게. 그래서 오직 암기할 거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이에요. 근데 그거 암기하면은 가속도 대신에 0 대입하면은 등속 직선운동 공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y로 바꿔 쓰고 ay 대신에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g 대입하면은 자유낙하 운동 공식이 나오고, 지금처럼 위치 x 대신에 속도 가위치 세타, 속도 v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 가속도 a 대신에 각가속도 알파 쓰면 등 각가속도 원운동 공식까지. 우와, 대단하죠. 그래서 빠박쌤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암기해라 암기해라 그냥 뒤에 닦지 않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고죠? 요 정도는 해줘야 이제 그 병진 운동에서 회전 운동도 똑같이 되는 거, 병진 운동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는구나. 감이 올 거예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회전하는 바퀴가 있어요. 바퀴벌레 아니야. 영어로는 카크로치, 스페인어로는 라쿠카라차. 바퀴벌레 아닙니다. 바퀴. 휠이에요, 휠. 자, 그래서 바퀴가 3.50 레디언 퍼 세컨 스퀘어드. 그러니까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 스퀘어드, 가까스도니까 레디언 퍼 세컨 스퀘어드. 그리고 처음 각속력은 이제 각속도의 크기를 말해요. 마치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하듯이. 예. 그래서 처음 각속도가 2점 빵빵 레디언 퍼 세컨드. 그러니까 속도면 미터 퍼 세컨드인데 각속도니까 레디언 퍼 세컨드 단위가. 자, 그럴 때 시간 2점 빵빵 초에서 각변위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세타 F는 세타 I 더하기 오메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2분의 1 알파 t 제곱.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반대로 넘기면 그러니까 세타 F 마이너스 세타 I, 이게 바로 각변이 델타 세타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해요. 오메가 i가 2점 빵빵, 시간은 또 2점 빵빵, 가까속도는 3.50, 시간 2점 빵빵 세컨드의 제곱. 그러면 4 더하기 7? 네, 그러면 11.0 레디언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11.0 레디언? 도대체 몇 바퀴나 돈 거야?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단위 변환을 해야 됩니다. 단위 변환을 하면은 한 바퀴, 그러니까 2파이 레디언, 이걸 이제 우리말로 쓰면은 뭐 한 바퀴 또는 한 회전, 1회전 이렇게 쓸 텐데, 이 회전에 해당되는 영어가 레볼루션 해서 REV를 써요. REV. REV가 요게 레볼루션, 회전이라는 뜻이에요. 레볼루션 그러면 혁명으로도 알고 있는데 회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하고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1.75 레볼루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1가 4분의 3바퀴 정도를 돌았네요. 그쵸? 그러니까 11.0 레디언. 그럼 도대체 얼마나 회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REV 레볼루션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 질문 A와 질문 B의 답을 몰아서 지금 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중 각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각속도는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그러면 처음 각속도가 2점 빵빵, 가까속도는 3.50, 시간이 2점 빵빵 세컨드. 그래서 그러면 2 더하기 7, 9점 빵빵 레디언 퍼 세컨드. 예, 이게 나중 각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제 10.1은 등 가까스도 원운동 공식에다가 숫자 대입해보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등 가까스도 원운동은 따로 암기하는 거 아니고 암기할 것은 등 가속도 직선 운동. 거기서 이제 위치 대신에 가기치, 속도 대신에 각속도, 가속도 대신에 가까스도로 바꾸면 등 가까스도 원운동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봅시다. 예, 강체가 회전을 뭐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원래대로라면은 그 강체의 어떤 점이 얘가 원래 원점에 있었을 건데, 원점이란데 x축 위에 있었을 건데 강체가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체가 회전함에 따라
요 점이 이런 그 부채꼴 형태를 이루게 돼요. 부채꼴 형태. 그러면 이 부채꼴에서 반지름이 R이고 그 각이 세타. 예, 요각. 자,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S는 R세타. 세타의 단위가 레디언이라고 할 때. 그래서 S는 R세타. 예, 이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러면 S를 미분하면은 이제 속도 V가 되고 R은 일정하니까 미분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이치 세타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각속도 오메가 나오죠. 그래서 V는 R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속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선속도 혹은 이제 병진속도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그 입자의 아니 그러니까 그 순간속도는 입자 경로에 접하죠. 이게 그러니까 접선 속도예요. 뭐 구태여 접선이란 말 안 붙여도 되죠. 그래서 속도는 운동경로에 접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각속도하고 V는 R오메가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네, S는 R세타, 부채꼴 거기서부터 V는 R오메가가 얻어진 거죠. 자, 다음 이번엔 V는 R오메가를 또 미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속도 미분하면은 가속도고 R은 미분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오메가 각속도를 미분하면은 각가속도죠. 그래서 A는 R알파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속도는 운동경로에 접하지 않죠. 그래서 A는 R알파 이거를 만족하는 가속도는 이거는 접선 방향 가속도예요. 요거는 접선 가속도. 이건 접선 가속도란 말이에요. 속도는 다 온전히 다 접선 방향이지만 가속도는 접선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는데 가속도는 이딴 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회전하면서 더욱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경우인데 그럼 이런 경우에 쭈쭈쭈쭈쭈쭈 해주면은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접선 가속도하고 예, 이 접선 가속도가 각가속도 알파에다 R 곱한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지름 방향의 가속도가 있죠. 지름 가속도 또는 구심 가속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또는 이제 주기를 사용하면은 어 T제곱분의 4파이제곱 R이다. 그래서 이제 지름 가속도 혹은 구심 가속도 크기가 서로 같죠. 이거는 공부했었고 여기다가 V 대신에 V는 R오메가를 대입을 해요. V 대신에 V는 R오메가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구심값도 다칠 수 있죠.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접선 가속도는 마치 그 가속도의 X 성분, 지름 가속도 혹은 구심 가속도는 가속도의 Y 성분처럼 다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속도는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접선 가속도 대신에 R알파 대입하고 지름 가속도 대신에 R 오메가 제곱을 대입을 했고요. 그럼 이제 루트 R 제곱에서 이제 그게 그냥 R이 돼서 루트 바깥으로 나가죠. R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체 가속도의 공식입니다. 근데 특히 등속원 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가까스도가 0이죠. 가까스도 0이니까 어, 접선 가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름 가속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 가속도하고
전체 가속도가 같겠죠. 원래는 전체 가속도는 루트 접선 가속도의 제곱 더하기 지름 가속도의 제곱인데, 접선 가속도가 등속 원동력은 0이니까, 그래서 전체 가속도는 지름 가속도가 같겠죠. 방향은, 일반적으로는 안 그런데, 등속 원동의 경우에는 이제 입자 경로의 수직한 방향. 그래가지고, 여기서 회전축이 원점을 이렇게 수직하게 지난다. 그냥 말하자면 이게 Z축이에요. X방향 수직한 Z축. 그게 회전축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정리해보면은, V는 R 오메가, A는 R 알파. V는 어차피 접선 방향이니까 V는 R 오메가 하면 되지만, A는 R 알파 할 때의 A는 전체 가속도가 아니고, 접선 가속도예요. 예, 이렇게 공부하실 수가 있겠고요.